계절과 함께 변화되는 입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런 입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대상이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학원 이번에 원장님들을 모시고는 저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뭘 궁금해하실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원 운영 부분과 바뀌는 입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결합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과 직접 대면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내가 학부모나 학생한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고민이 있으시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일단 학원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초등부터 오신 것도 같고, 고등부 원장님도 계신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대상 과목도 뭐 지금 다양하겠죠. 국어, 수학, 영어 다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특정 과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만 드리면 사실 해당 없으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사실 잘 내용을 거의 모르시고 오신 원장님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 입시제도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향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모든 걸 다 충족시키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명확하게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바뀌는 제도와 현 입시와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개개인에 따라 조금 이제 관심 영역이 다르시니까 들으실 때 이제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지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울한 그래프부터 보여드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요즘에 뉴스 기사 많이 보셨죠? 요즘에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지금 완전 줄 회원을 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래프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출생아 수인데 보이세요? 숫자? 네. 잘 보이세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인데 뭐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숫자가 너무 확 줄어버리니까 지금 기존에 한 40만 명대 있던 출생자 수가 지금 완전 급감해서 지금 25만 명대. 지금 여기 2022년은 안 써 있는데 24만 9천 명. 예. 그러니까 25만 명도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현 초1까지만 지금 40만 명이 간신히 지금 딱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년들이 이제 계속 내년부터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초등부부터 내년엔 또 초등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도 굉장히 타격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향후 5, 6년 후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담당하시는 학원들, 대상인 학원들이 당장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그런 상황들이 된다. 굉장히 위기의식이 이제 느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입시제도가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 인재를 키우고
얘네들이 좀 올바르게 또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사실 주축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육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저희들처럼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우린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이제 현실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당장 벌써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초등부부터 문제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저출산이라든지 AI 혹시 챗 GTP 써보셨어요? 네. 써봤어요. 챗 GPT라고 요즘 한참 뜨고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영어학원 하고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용하더라고요. 뭐든 뭐 이렇게 명령만 하면 그러니까 질문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막 그냥 막 쏟아지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챗GPT가 충분히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이런 소식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기술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발달해서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캐릭터도 앞에 설정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왜 우리도 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BTS 좋아해. 그 BTS 떼어놓고 걔가 나한테 뭘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막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래서 지금 강사들이 사실은 이제 기계와 대응을 해서 내가 그런 매력을 못 갖잖아요. 사실 BTS 같은 어떤 매력을 갖기는 쉽지 않잖아. 강사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학원에서 이제 어떤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강사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코로나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도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앞으로도 어떤 또 새로운 위기가 닥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 교육과정 개편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전체적인 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한정된 시간이고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 제가 뒤쪽에 브로그로 넣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고교 학점제라든지 뭐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지금 뭐 인터넷 검색이나 이렇게 하시면 그걸 다 정리해 놓은 자료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어떤 자료가 뭐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넣어드린 건 교육부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현 제도와 바뀌는 제도의 그 비교. 뒤에 어떤 자료들 보시면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뭐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장님들께서도 반드시 집에 가셔서 정독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전혀. 요거를 보시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바뀐다.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테마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 그 미래 사회에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혁신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인원은 적고 그 인원한테 우리가 결국 하나하나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서 탄생한 게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 안에 고교 학점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개정되는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학령 인구의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창의성과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그 테마 있잖아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너무 빨라요. 바뀌는 게. 기술도 빠르고 사회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신 원장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만큼은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기존의 사고가 아니라 뭔가 좀 계속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지금 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시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빨리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주도성도 가져야 되고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게 결국 교육의 목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현 교육과정과 지금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2002 개정 교육과정은 현 중2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 중2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2025년이 되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3부터 고3까지는 현 입시 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4년간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개정 교육 과정은 관련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데, 그게 지금 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요 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과서 바뀌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당장 바뀌어요. 1, 2학년부터 교과서가 바뀌고요. 이제 2025년이 되면 당연히 얘네들이 3, 4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1, 2, 3, 4학년 교과서가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바뀌는 학년을 지금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도 2025년에 1학년 되는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교과서가 바뀌는 거고, 고등학교도 2025년 1학년부터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교과서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바뀌는 기점이 되는 이 2025년이 실제로 교육과정이 실제 적용되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 수업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 부분은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3부터 고3까지는 이 내용은 당장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지금 어차피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아까 브록에 써 있는 내용을 테마만 적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처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테마들,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게 또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과목 간의 경계라든지 이제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자율성을 주는데,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과목별로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워낙 다양하신 과목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설명드려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요거는 각자 담당하시고 있는 과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저도 이렇게 원장님들과 또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목별로도 좀 더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테마적인 것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학교 특색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눈여겨보실 게 국어 시간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스마트폰을 먼저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막 언어에 막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 배우는 경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국어 수업 시간 확대해서 좀 이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3학년 6학년 때 이제 원래 초등학교는 다 공통 과목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별로 좀 선택적인 과목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교학점제까지 다 이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학교가 좀 자유롭게 여러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시키겠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대상인 원장님들이 제일 관심 가지시는 게 지금 이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1학년 때 1년 동안 시험이 없잖아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학교 자율이에요. 올해랑 내년까지는 사실은 자율학년제를 해도 되고 자유학기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학교장 재량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대다수 중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부모랑 학생들한테 이 자유학기제를 할 건지 자유학년제를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주변의 중학교들도 자유학년제를 그대로 하는 학교도 있고 자유학기제를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부터는 완벽하게 자유학기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학교도 두 학기, 중1 두 학기 중에 한 학기도 반드시 시험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중1도 아마 이제 학교 수업에 대한 좀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중1도 좀 더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자유학년제를 이렇게 바꿨냐면 옛날부터 말이 많았죠. 중1이 진로를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애들 공부도 안 하고 오히려 학력 격차만 공백만 생기고 문제가 심하다, 그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려고 그런 거죠. 그 대신 진짜 진로가 필요한 데가 언제죠? 학교를 이렇게 하나씩 바꿔갈 때 언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이때 진로 교육을 하겠다, 진로 연계 학기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으로 지금 접근할 때고 제일 관심이 많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이제 담당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이 역량도 되게 중요해져요. 이제 그냥 단순히 모두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진로를 짜 주셔야지만 지금 고교학점제나 이런 데서 원하는 그런 상을 얘가 갖고 고등학교를 가게 준비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로에 대해서 사실 원장님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셨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학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정보 수업이 이렇게 뭐 지금 확대된다 이러는데 아까 참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 지금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는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어요. 2025년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자기 교과서가 똑같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책 펴놓고 똑같잖아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이 그냥 거기에서 앞에서 수업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서 바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뜨는 화면이 달라요. 학생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다르게 뜰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교과서라고 정해진 거 짝짝짝짝 읽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도 얻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도 소통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이 AI가 결국은 교육 현장에 굉장히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원 현장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뭐 아이들 사실 학습에 방해된다고 스마트 기기나 다 회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걸로 학습을 하는데 학원에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이 고교 학점제죠. 고교 학점제를 지금 시행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지금 이거는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그냥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교 학점제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학점은 뭐 다들 대학 나오셔서 아시죠? 무슨 개념인지. 내가 어떤 과목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을 따고, 그쵸? 거기에 대한 성적을 받고. 근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 B, C, D 받잖아요. 우리도 받는데 F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재수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남겨놔야죠. 뭐, 그쵸? 뭐 저도 흑역사긴 한데 한 학기를 F를 한 3개인가 맞으면서 아주 학교 다니면서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고교학점제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미이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F라는 말은 좀 너무 험악하니까 I, incomplete 해가지고 I라는 제도가 지금 생겨 있는데, 근데 이 미이수를 했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일종의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좀 엎어져서 자는 애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수행평가 내라고 해도 안 하고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졸업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출석만 하면. 와서 3분의 2만 자면 돼요. 와서 3분의 2는 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와가지고 자든 뭐 하든 뭐 왔다가 다시 조퇴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와야 돼요. 3분의 2는 와가지고 일단 출석을 하면 무조건 졸업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이 고교 학점제는 우리가 대학 다니듯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긴 듣는데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2학점 이상의 어떤 학점을 받지 못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학점으로. 그러니까 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192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192학점을 못 채우면, 저희도 대학교 때 그랬잖아요. 학점 못 채우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의 유급이나 이런 게 지금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일단 40점 이상을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40점 이상의 학업 성취율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이하로 나온 애를 따로 불러서 보충을 하든 별도 과제를 더 내든 뭐 그렇게 해서 얘를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이 되게끔 관리를 해라. 학교 선생님들은 미치겠죠 지금. 아니 공부 안 하는 애들을 도대체 어쩌라고 엎어져서 자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실제 시행이 되면 그냥 본보기로 어떤 학교는 진짜 유급을 시킬지도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모토로 세우는 건 뭐냐면 교실에서 자는 애들을 없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모토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행을 했을 때 우리 현장에서는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 학점제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이제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지금 올해 몇 년이죠? 2023년이죠. 지금 보시면 벌써 학점이네. 그쵸? 25년부터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고1 학생들은요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 고1 들어간 학생들은 기존과 달라요. 이미 뭐가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단위라고 했어요. 단위, 몇 단위 뭐 영어 몇 단위, 국어 몇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단위라는 말을 학점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뭐 수업 시간도 50분 똑같고요. 수업 횟수는 좀 줄었어요. 17회 하는 걸 16회로 하는데 아마 요즘에 고1 학생들 시간표 보시면 굉장히 여유로워요.
옛날에 뭐 7교시 빡빡하게 있고 하루 정도 6교시 있었는데 요즘은요 6교시 쫙 있고요. 어떤 날은 5교시밖에 없어요. 애들 굉장히 지금 여유롭죠. 얘 학점이 지금 줄었어요. 그 시수가 줄었죠. 줄어버리니까 지금 당장 고1 학생들도 이 혜택을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총 이수해야 되는 뭐 단위가 204단위였었는데 올해 고1부터는 학점제 그대로 맞춰서 192학점 요 제도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시간표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여유로워진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이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학년이 몇 학년부터요? 중2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중2. 그러니까 지금 고1과 중3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그냥 하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하기만 하는 거고, 입시는 지금 현행 입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학교에서 갑자기 학점제로 확 돌리면 혼선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살짝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고1, 고3 데리고서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고쳐보겠다는 거죠. 실제 전면적으로 되기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은 지금 현 고1, 중3 학생들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실 때에도 고1이랑 중3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잘 구분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학점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얘네들은 그냥 지금 약간 그냥 이행 단계에 있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 완벽하게 적용되는 건 중2부터이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괜히, 너네 학점제 이미 시작된 거야. 너네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바뀌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교과랑 창체가 좀 이제 시간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표예요. 지금 이걸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1학년 192학점. 그러니까 지금 고1이 적용이 됐죠. 지금 보세요. 고2, 고3은 현재. 작년까지 그 상황 그대로 가고 있죠. 204단위, 204단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변화 자체는 지금 고1부터 적용은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024년에는 당연히 1, 2학년이 지금 192학점 체제가 될 거고 3학년만 204단위 지금 상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2025년이 되면 이제 모든 학년이 이제 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도 고2, 고3은 사실은 기존 대입제도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이 대입주차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학원자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학원 신뢰도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부분들인지 요거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궁금하신 게 사실 뭐 우리가 과목 선택해서 듣는 건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고등학생들 하고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라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도 과목 선택한다 뭐 달라진 게 없지 않아? 뭐가 달라졌는데 이제 뭐 학점 이수하고 그래 뭐 이수 못하면 뭐 일종의 뭐 유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머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차이는 알겠는데 왜 굳이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고등학교가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지금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어떤 과목까지만 지금 나오는지 혹시 다 알고 계세요? 등급 산출되는 게 공통 과목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옵니다. 9등급까지 나와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절대평가예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학점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걸
다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발이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아이들 어떻게 성적을 구분을 하냐?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그럼 고1 공통과목만 1등급에서 9등급을 그냥 유지하겠다 했다가 또 2개월 전에 교육부 장관님이 아니 그냥 뭐 굳이 1학년 것만 남겨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도 다 절대평가를 검토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얘기 잘 하셔야 되는 게 결정난 게 없어요. 내년에 2024년 2월 돼야 모든 게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뭐 다 절대평가다, 1학년은 상대평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논의 과정에 있고 사실은 취지로만 놓고 보면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가 되고자 하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아까 제가 학력 인구 감소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1등급이 몇 %죠? 4%죠. 그런데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인원이 적으면 1등급이 나오려면요 최소 13명의 수강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0.52 반올림 해야 1명 나오거든요. 13명이요. 근데 뭐 저희 지역처럼 대학생 수 좀 있고 이런 데는 당장은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 지방 가보시면 뭐 고등학교도 뭐 10몇 명밖에 없고 이런 학교들 허다해요. 근데 지금 아까 인구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거기서 지금 또 막 10만 명, 15만 명 뚝 떨어진다는데 상대평가로는 도저히 앞으로는 과목은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이걸 갖다가 상대평가로 만들어서는 등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단순히 아이들 뭐 경쟁 이 얘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 과목만 넓혀놓으면 뭐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등급을 낼 수가 없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만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사실은 추세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은 뭐 이게 절대평가가 좋고 상대평가가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들 자체가 없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수입해 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결국 상대평가는 못 간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 고1 중3까지는 기존 제도를 지금 적용받아서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이 등급이 나와요. 고등급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고1, 고2까지는 내신이 거의 다 나와요. 네. 고3은 일부 과목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제 진로 과목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뭐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고3은 지금 등급 나오는 과목이 뭐 많아봐야 2개, 3개, 나머지는 다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ABC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고3까지도 등급은 나오죠. 이게 지금 중3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뭐 학점 제도로 잠깐 이행을 하든 뭐 하든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2025학년도 고1부터 완전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솔직히 이 부분은 명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1학년 되고 안 되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원장님들이 지금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1학년 때만 내신 성적이 9등급이 나와 있으니까 요 등급만 갖고 학생 뽑으실 것 같아요? 1학년 때 잘한 애만? 안 뽑을 거잖아요. 어차피. 예. 1학년 때 그리고 1학년 과목 보시면 뭐 공통수학, 공통과학. 근데 과학이나 사회는 또 중학교 과정이 많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거. 이거 사실 고등학교 과정도 아니란 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 점수 가지고 저 최상위권 대학이 과연 이 학생들을 뽑을까요? 안 뽑겠죠. 절대. 그러니 솔직히 이거 1학년 거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남으면 뭐 지금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하고 이제 우리도 뭐 학원에서 홍보차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궁극적으로는
대다수 과목이 포진되어 있는 고2, 고3의 모든 과목들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2022 개정 교육과 과정이고, 그러니까 일반 선택,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모두 다 절대평가하겠다는 건 다 결정 난 거예요, 이미. 그거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네. 지금 1학년 거 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내용만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장님들도 그냥 그거 남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차피 나중에는 절대평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이번에 남더라도 몇 년 후면 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도 선택 과목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하러 이런 걸 하느냐, 그 차이는 결국은 모든 성취 평가를 이제 9등급제를 없애고 절대평가로 만든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무슨 경쟁을 뭐 약화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 수가 없다는 현장에서의, 그렇죠,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나온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학점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맘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84학점은 무조건 필수 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서도 뭐 전공 필수 과목 이런 거 꼭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4학점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90학점을 자기가 자유롭게 그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현행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과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선택 과목이 둘로 나뉘어 있죠. 무슨 선택이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선택은 9등급까지 지금 내신이 나오고 있고요. 진로 선택만 A, B, C로 지금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전문교과라고 그래서 특목고가 지금 진행하는 전문교과 1이 있고 지금 현행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교과 2는 우리 특성화고에서 하고 있는 그 영역인데,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전문교과 1이 바뀌는 제도에서는 이쪽 보통교과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일반고가 이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가 없었어요. 특목고에서 하는. 근데 이번에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도 얼마든지 역량만 되면 특목고에서 했었던 전문교과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개설을 할 수 있어요. 뭐 아마 원장님들이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 절대평가 된다는데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 무슨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특히 중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우리 고등학교 특목고나 이런 데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앞으로 엄청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목고 제일 지금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평가 때문에. 내신 때문에 그래요. 내신, 상대평가. 거기 괴물들만 모여 있잖아요. 우리 애 보냈는데 거기서 막 밑바닥 깔아줄까 봐. 그쵸? 절대 못 보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좋다는 건 아는데 가서 뭐 애도 설득을 하죠. 야, 그래도 거기 가서 하다 보면 뭔가 애들한테 기운 받아서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신 바닥 끼면은 이거 애가 적응 못하고 문제 될까 봐. 그쵸?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되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학교 학원 하시는 원장님들은 부모님이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 아니면 지금 벌써 중1 때부터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특목고가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교과도 있고 뭐가 유리했던 거죠? 종합전형에. 종합전형에 보면 일반 학교들은 다루지 않는 심화 과목들을 이수한 내용들이 쫙 있잖아요. 입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뽑고 싶어요? 당연히. 그런 교과 선택한 학생들 당연히 뽑고 싶지 않나요? 공부를 심화적으로 했으니까. 교과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목고가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다, 자사고랑. 그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고도 숨쉴 틈이 있어요. 이제는.
과목적인 부분에서 특목고가 세우던 그 심화 과목을 일반고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개설을 안 해도 인근 학교 것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특목고가 가질 수 있는 특화됐던 그 세부 과목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보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대신 학생이 스스로 잘 짜야 돼요. 내가 과목 플랜을 굉장히 잘 짜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거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그냥 무조건 특목고 갈 거예요. 일단 왜? 그냥 다 알아서 잘 짜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고는 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이건 제가 정답이 있다고 말씀 못 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역마다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일반고밖에 없는데 특목고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럴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과목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특목고 안 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뭐 주변에 특목고도 많고 이러면 뭐 아니면 그쪽은 당연히 그쪽이 또 중점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더 쉽죠, 사실은. 예, 내신도 절대평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니까 당연히 거기 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잖아요. 일반고 많이 가잖아. 특목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전문교과가 이제 고통교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구 선도학교들한테 해보라고 지금 시켰더니 일반고에서 실제 이 특목고에서 하던 전문교과를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해서 실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합전형이나 이런 데 아이들 좀 이렇게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렇게 좀 괜찮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옛날에 막혔잖아요. 사실은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개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면 옆에 학교랑 협의해가지고 너네 이거 해, 우린 이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충분히 이제 개설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율성이 엄청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학교의 자율성을 주는 거다. 과목에 대한.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학생들도 굳이 특목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설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굳이 학교에 기댈 필요도 없어요. 온라인이든 뭐든. 그러니까 학점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서 뭐 저 구석에 있는 학교는 그 학교 규모도 작을 텐데 과목을 어떻게 다 개설해요? 선생님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경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 고교 학점제가 되면 그냥 온라인으로 내가 찾아봐.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냥 그거 들으면 돼요. 가까운 학교에 있으면 가서 들으면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해줄 수 요구해서 개설해주면 땡큐고 제일 땡큐고 그게 싫으면 그게 안 돼. 그럼 예전에 솔직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온라인으로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으로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고입 부분이 굉장히 치열해질 건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원장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자기 특성, 자기 지역 특성이나 자기 교과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 얘기 포인트 좀 전달이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어쨌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님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과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로를 뭐 선택을 하든 뭐 선택을 못 하든. 근데 이제는 선택을 못 한다 이런 얘기도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벌써 진로를 선택하라고 하고 요즘 교육제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특히 부모님들이 상담으로 하소연 많이 하실 텐데 솔직히 여기 원장님들 동조하시면 학원 운영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단칼에 자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닥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중고등학교 때 진로 고민을 안 했냐면요. 그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시대가 막 빠르게 뭐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전혀 뭐 나중에 정신 차려서 군대 갔다 와서도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던 좀 여유로운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기술만 해도 초고속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불쌍하긴 하지만 여기에 빨리 대응시키게 아이들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빨리빨리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로를 빨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또 변화되면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내가 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연습이 고등학교만 온다고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리다고 자꾸 방치하시면 안 되고, 어려도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뭔가를 좀 하려는 그런 자세를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야지만 훨씬 더 원장님들도 학원 운영하시는 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과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달라진 거예요. 지금 현행 제도랑. 현재도 선택해서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무제한으로 풀린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경계도 사라졌다는 거. 왜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아시죠? 원래 특목고, 외고, 국제고 다 폐지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는. 외고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럼 뭐 교과도 굳이 나눠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입시켜 놓은 건데, 근데 다시 뭐 그냥 남겨놓는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 취지만 놓고 보셔도 이렇게 지금 바뀌는 부분에서 이 전문 교과가 어떤 일반고도 다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교과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국어는 뭐 지금 그쵸? 뭐 문학 독서 있고 뭐 화작, 언매 뭐 이거 지금 자료집에 없어요. 제가 비교하려고 잠깐 이렇게 펴드린 건데, 지금 제도 모르실까봐. 지금 제도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지금 보시면은 뭐 수학 원투, 뭐 미적분, 그러니까 여기 일반 선택까지가 뭐 나온다고요? 지금 등급이 나와요. 여기 음악, 미술, 체육 빼고요. 요거 빼고는 다 등급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오고, 여기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 이렇게 지금 절대평가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 일반 선택까지가 2학년 과목, 그러니까 1, 2학년 때 주로 이수를 하게 되고 3학년 때 주로 진로 선택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지금 3학년 때는 내신 나오는 과목은 별로 없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던 건데,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면요. 선택 과목이 하나 늘었네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융합 선택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일단 선택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굉장히 자유롭게 더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거, 일단 일반 선택에서 지금 보시면 뭐 국어는 좀 뭐 이름만 서로 뭐 뭔가 짬뽕 시켰네요. 원래 독서, 문학 있고 뭐 화작, 언매 있었는데 뭐 이걸 막 서로 섞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수학은요 원래 저기 대수랑 미적분원이 수원, 수투예요. 이름만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건 미적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미적분 원이 수투, 확률과 통계인데 뭐가 문제죠? 현행제도랑? 원래 미적분도 이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렸네요. 원래는 진로 선택인 기하가 있었고 미적분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으로 옮겼죠.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럼 영어는 변화 없어요. 자, 사회 큰일 났어요. 원래 9개의 과목이 있었는데 사회 선생님들 요즘 부글부글 끓고 계신데요, 이것 때문에. 일단 지금 일반 선택 쪽에 놓인 건 4개의 과목 이름도 좀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그 다음에 뭐 요즘으로 쓰면 윤리, 요 4개가 지금 일반 선택. 나머지 것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아사, 뭐 정치법. 특히 여기 정치랑 법, 경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왜 이쪽으로 뺐냐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원래는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사탐 과목이 9과목, 9과목이었었던 거죠. 그걸 넷과 나머지로 지금 쪼개놓은 거. 그 다음 과학도 원래는 물화생지 원과 그게 일반 선택이었는데, 그쵸? 그럼 진로 선택이 물화생지 2를 듣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일반 선택에는 물화생지 그대로 있어. 근데 원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 보시면 물화생지 2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죠? 각 영역별로 둘씩 쪼갰어요. 물리를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지금 뺐죠? 화학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그쵸? 나눴어요. 두 과목에 있던 영역을 둘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 생명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원래 지금 그 이과 학생들이 생명 들을 때 유전 때문에 미치거든요. 근데 이 유전이 아예 그냥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좀 편해졌네요. 생명 지금 과목이 굉장히 편해졌죠. 그런데 제가 이 표에서 원장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앞에 걸 잠깐 다시 보시면 현행 보시면 이 중에 지금 수능 과목이 뭐죠? 수능 과목 어디에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일반 선택에 거의 다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지금 현행 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공통 과목이라고 해놓고서 공통 수능은 안 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원래 이걸 본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평가 요소가 너무 쉽고 1학년 거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해서 빠진 거죠. 원래는 이거 싹 다 없애고 이 공통 과목만 보려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수능이 굉장히 자격고사화가 되는 거죠. 그냥 자격이야. 말 그대로 내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근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변별력으로 뽑느냐. 그래서 결국은 일반 선택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 됐죠. 심지어 진로 선택에 있던 무슨 과목이죠? 수학의 기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물화생지 2. 이런 것도 지금 수능 과목이잖아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도 지금 수능 과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잘 보시면 그럼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어디가 수능 과목이어야 돼요? 일반 선택이죠. 네. 일반 선택은 거의 수능 과목이 되겠죠.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요. 뭐가 문제죠? 미적분이 지금 이과 애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미적분이 지금 뒤로 간다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도 기하도 지금 수능 과목이니까 뭐 기하랑 미적분이랑 수능으로 두겠다. 뭐 그렇게 발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구분을 해놓은 상태로만 놓고 보면 원래 취지대로라면 원래 일반 선택만 지금 수능 과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게 대두가 돼요. 근데 또 뭐가 문제예요? 아까 사회를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중요해지고 어떤 영역은 또 안 중요해지고 만약에 수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과목으로 과학도 마찬가지죠. 원만 할 건지 이것도 수능 과목이 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바가 없어요. 예, 이건 추측으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허위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돼 있는 게 없어요. 현행 수능은 그대로 2026년 그러니까 지금 중1 학생들까지 현행 수능이 그냥 그대로 가요. 바뀌는 게 없죠. 근데 지금 중2부터 바뀌는 이 수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 심지어 무슨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할지조차도 결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 여기서 엉뚱한 얘기 하셨다가는 정말 신뢰를 상실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현행 얘기만 하셔야지 내년 2월 지나면 명확해져요. 네. 내년 2월 지나면 확실하게 이제 수능이 어떻게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고 결국은 지금 쟁점은 이거예요. 교육학점제에서 지금 어느 과목을 수능으로 하느냐는 왜 또 중요할까요? 학점제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막 들으라면서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진로 선택이나 뭐 심지어 뭐 융합 선택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 수능 과목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그냥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막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교학점제 하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딜레마예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사실 수능은 원래는 뭐만 해야 돼요? 공통과목만 봐야 돼요. 진짜 그게 맞아요. 정답이죠. 그럼 간단해져요. 그럼 공통과목 보고 나머지 너네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로에 맞춰서 과목 잘 들어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죠?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못 뽑아요. 네, 이거 도대체 얘네들 이 수능만 갖고 어떻게 뽑아요? 못 뽑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지금 변별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게 명확하길 원하시죠. 우리 아이가 지금 포지션이 얼마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죠. 그런데 현장의 요구는 그렇고 제도는 이렇고 완전히 딜레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능 과목이 내년에 어떻게 결정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과목 자체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수능의 변별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별력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대신 고교학점제는 무너져요. 수능 과목에 맞춰서 공부할 거니까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 정도 예측만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가 결정돼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운영 방식이나 이건 요거 참 말씀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출석만 하면 졸업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면 출석도 3분의 1을 해야 되지만 요거죠. 성취율이 40% 이상 안 되면 과목 학점이 인정이 안 돼. 근데 이 학점을 192학점을 쌓아야 졸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술 못하면 아이들은 유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유급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 보충 수업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아이들 붙잡고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에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어떡하냐. 아니 의지라도 있으면 또 상관이 없겠는데 다 자고 있고 말도 안 듣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이거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냥 제 예상인데 그냥 웬만하면 40점 이상 주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요. 귀찮아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또 40점도 어쨌든 수행평가라도 좀 몇 개라도 내주면 근거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새로 생긴 제도는 결국은 원래 60 미만이 2였고 뭐 이거에 뭐 별 상관이 없죠. 졸업하는데 지금은 상관은 없는데 이제는 40 이상까지만 2고요. 이 밑으로 나온 아이가 되는 거고 이 미수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고교학점제는 자기주도성 아까 말씀드린 그쵸? 또 진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진로 세워서 원하는 과목 플랜 딱 세워가지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꼭 자기 학교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원하는 과목을 다 인정받아서 수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학을 가게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 도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변별력이 생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이 제일 지금 걱정스러워하는 건 우리 보고 학생을 어떻게 뽑으라는 거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진로가 없는 학생이 있잖아요. 분명히. 진로가 없는데 나는 아무리 죽어라 하고 생각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생각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런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과목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거나 막 들으면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장에 이거를 이제 지도하라고 선생님들도 파견하고 연수도 하곤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지금 아까 미수 애들도 공부시켜야지 이거 진로도 지금 미리 잡아줘야지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가능할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역량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입시에 모순된 흐름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을 한다는데 지금 아시죠? 정시 확대를 하고 있어. 정시를 40% 이상. 그리고 지금 고교 학점제 자체도 지금 수능과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능과 뭔가 매칭이 안 되죠. 지금 수능을 조치시키면 시킬수록 고교 학점제는 실패해요. 고교 학점제를 성공시키려면 수능을 없애야 돼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 딜레마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능은 정시잖아요. 근데 지금 정시는 확대시켜 놓고 고교 학점제는 한다고 하고 완전히 지금 모순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 이슈 보시면 여기에 대한 질문 엄청 받으실 거예요.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고1도 내신 절대평가 한다던데 하고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결정된 거 없어요. 예. 이건 뭐 됩니다 하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셔도 안 되고 예전 정보대로 1학년은 지금 상대평가 이러셔도 안 돼요. 예. 결정된 게 없어요. 내년 2월 달에 결정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입 개편안 논의를 하죠. 이것도 2024년 2월에 내년 2월에 결정되는데 여기서 지금 무슨 논의하냐면 이 얘기도 해요. 수시랑 정시랑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그냥 합치자. 수시 정시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통합으로 뽑자. 그냥 지원 기회 9번 주고 그냥 뽑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다 분리시키자. 뭐 이거 갖고도 지금 싸워요. 근데 이것도 결정된 거 없어요. 네. 질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도요. 지금 아까 공통교과만 보면 자격 시험이 된다고 그랬죠? 실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 결정한 것도 없어요.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되려면 원래는 수능이 이래야 돼요. 공통 과목만 보고 끝내야 돼요. 자격고사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냥 선택형 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오히려 수능의 변별력을 더 높이고 그런 객관식 시험 보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학점제 취지에 맞춰서 좀 유연한 작용을 할 수 있게 우리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시행하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가 문제죠? 채점할 때 엄청나게 지금 이의 제기가 많을걸요? 얘는 왜 맞고 나는 왜 틀리냐? 객관식이 공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뭐 원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객관식 시험을 지금 지향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죠. 원래 우리 학원 입장에서 객관식 많은 게 좋아요. 왜? 답이 명확하니까. 풀어서 답답 나오고 이게 답이야 하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향후 지금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구하는 바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질문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좀 하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수능이 자격고사화 된다는데 서술형, 논술형 나온다는데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없어요. 내년 2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죠. 정시를 확대시키면 당연히 지금 종합전형이나 이런 고교학점제 축소시켜야죠. 네. 그 다음에 정시를 축소시키면 당연히 종합전형이나 이 부분이 확대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지금 어떻게 될지도 결정된 건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내년에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밖에 없죠, 그럼? 결정된 거 하나 있잖아요.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일단 지금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틀은 절대평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과목이. 고일거 됐냐 안 됐냐 그 정도 차이지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뒤집힐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은 부모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그런 절대평가가 됐을 때 우리 학원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도 돼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꼭 해야죠. 우리가 평가가 어렵다는 부분은 꼭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학원장님들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학원이 좋은 학원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뭐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얘가 5등급 나오는 애가 1등급이 됐다든지 뭐 수능이 그쵸? 수능이 또 또 어떻게 올랐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뭐 점수가 학교 시험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거.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 이런 부분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원장님은 도대체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네가 향상됐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당면한 문제예요. 앞으로 저희가 대학에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학원도 부모나 학생들한테 그런 성취도나 얼만큼 우리가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학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만 있어도 다른 학원과 다르게 보인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실적이죠. 중학교는 뭐 특목고 얼마나 보냈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적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특수한 경우고 모든 학원들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평가 자체에 대해서 학원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검증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중3까지 적용되는 지금 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이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비교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현행, 그러니까 지금 고3부터 적용되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애들의 내용인데, 일단 교과 전형 그러면 우리 뭐만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죠? 내신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교태하고 잠깐 면접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보는 방식, 그 정도를 하다가 요즘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런 대학들, 서울에 5개랑 지방 국립대까지 이 학교들이 지금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반영하고 종합 전형에서 반영하던 내신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이 내용 아시죠? 올해부터 자소서가 폐지되고 생기부에 웬만한 내용이 다 빠져요. 고3부터. 예, 수상 내역도 빠지고 이게 기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생기부에 기재는 돼 있는데 대학에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대학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 내역도 필요 없고 자율동아리 활동도 필요 없고 봉사도 교내 봉사 빼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밖에서 하는 봉사 없어요. 독서 내용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기재는 해놓지만 반영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뭐만 남죠? 생기부에 뭐만 남죠? 세특. 그 다음에 자동봉진이라고 불리는 창체. 그쵸?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의견.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전형의 흐름은 뭐냐면 요 세특이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할까요? 과목 선택이 중요해요. 자소서가 없을 때는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저 진로가 바뀌었는데 어떡하죠?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진로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소명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방법이 없어요. 자기소개서도 없고 진로가 바뀌어버리면 과목 딱 보면 뭔가 연관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종합전형이 무조건 지금 중3 애들까지는 과목 선택 잘해야 되고 세특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대학들은 종합전형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도 당연히 무슨 전형이랑 맞겠어요? 종합전형이랑만 맞겠죠? 여긴 지금 내신도 안 들어가, 그쵸? 뭐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래는 종합전형이 지금 우세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죠? 정시가 확대돼 있어. 근데 40%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이 지금 40%, 뭐 내년 계획 보니까 한 40에서 43% 정도 되고 그 수시 그 2월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수시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못 뽑으면 그 인원을 그냥 정시 인원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5대5예요. 그러니까 다 못 뽑은 애들 2월 되는 것까지 지금 보면은 사실 거의 5대5 비율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시가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데 지금 고교학점제고 뭐고 뭐 해야 돼요?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애들까지, 지금 중3 애들까지는 수능을 강조하셔야 돼요. 이건 안 바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 뭐 지금 아까 뭐 샘플로 지금 고1 애들이 고교 학점제하고 뭐 그 얘기 하는데 걔네들 그거 뭐 자유롭게 선택할 리가 없죠. 지금 수능에서 성적 잘 나오는 과목, 수능 과목 공부해야죠. 그쵸? 예. 걔네들한테 뭐, 야, 너네 지금 고교 학점제 됐으니까 취지에 맞게 뭐 자유롭게 들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중3 애들까지는 지금 현행 제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정시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학령 인구는 계속 줄지 대학 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확실하게 이 40% 효과가 보이는 게 예전에는 요 등급으로 이 대학 절대 넘보지 못했는데 등급이 엄청 내려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정시 부분은 사실 지금 현행 아이들한테 꼭 챙기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당분간 안 변할 거니까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고교학점제 변화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중2 이하 그다음 중3 이상 이렇게 잘 나눠놓고 지금 보시면 결국은 교과 전형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건 예상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해요. 왜? 이미 절대평가 다 돼 있다니까요. 고2, 고3건 됐어요 이미. 예, 그건 됐고 고1 건만 됐냐 안 됐냐 그거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최상위권 선발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뽑을 이유도 없고 교과 전형이. 그렇죠? 그래서 그럼 교과 전형이 아예 없어지겠느냐? 또 그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교과 전형에 일부 학교들이 서류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보완을 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 서류 반영하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선택 과목을 하죠. 뭐가 문제죠? 3학년 때 내신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만 잔뜩 있어서.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거의 고1, 2 성적만 갖고 뽑는 거예요. 대학에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선택 과목이 완전 다 등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고3 때 과목이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 이거예요. 고3 때 뭐 했는지 서류를 봐야 되니까 과목은 뭐 선택했는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선택은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지금 종합 전형 요소가 강화가 되죠. 그 교과가 약해질수록 지금처럼 수능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수능에 무조건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 때문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 상위권 종합전형에 유리한 특목자사고가 인기가 상승할 거예요. 빗발치게 중등부 선생님 원장님들은 그 질문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특목고 보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엄청나게 질문을 받으실 건데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런 입시가 달아오르는 건 뭐 나쁜 건 없어요. 솔직히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홍보도 하고 자꾸 잘 끌고 가면 된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확실한 거는 특목고를 중점으로 하실 건지 일반고를 중점으로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애매하게 하셨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변별력이 약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로는 평가 못 하겠어. 지금 현행이에요. 못하게 지금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서류도 반영하고 이러는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도 예전에 한참 없애다가 다시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 평가를 못 하겠으니까. 수능을 지금 도입을 하죠. 그 다음에 면접도 갖고 여기다가 안 썼는데 아까처럼 서류도 심지어 면접이 아니라 서류까지 반영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용인 외대부고 작년 1학년 지금 그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 지금 분포표인데요. 지금 우리 만약에 절대평가되면 용인 외대부고는 A가 지금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나 자사고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렇게 막 줄 수 있고 근거도 있으니까. 심지어 여기 과학탐구 실험은 100%네. 10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절대평가가 되면 이름 있는 학교들은 근거도 있어요. 우수한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78, 뭐 80%가 뭐 지금 그렇죠? 90%가 A든 80%가 A든 문제될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일반고는 조금 눈치 보이겠죠. 그래도 일반고도 제가 생각할 때 못해도 몇 프로는 줄 것 같아요? A를? 예? 70 주실 거예요? 진짜로? 어유 괜찮으신 분들이 많네. 예. 대담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뭐 제가 참 그 자리는 못했는데 저희 여기 주변에 분당 지역에 아까 잠깐 살짝 저도 궁금해서 보고 왔는데 고1 학생들 이 과목별로 A 몇 프로나 줬나 하고 봤더니 한 5에서 15%? 그 정도밖에 안 줬어요. 이거 만약에 절대평가인데 그렇게 줬다고 하는 다들 이사 가시겠죠. 예. 여기 안 다녀요 절대로. 예. 그래서 무조건 50 이상은 주려고 할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평가로 50%면 몇 등급이죠? 5등급이잖아요. 5등급까지 A래. 그거 어떻게 뽑아요? 대학은 도대체 그 A, B, C만 써 있는데 이 A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등급까지 A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운영할 때 학생들이 그래요.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A 나왔는데. A 나왔는데 왜요? 너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모님한테도 우리 얘가 요즘 학습 좀 더 끌어올리셔야 돼. 왜? 학원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공부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우리 애 원래 A인데 왜 그러시죠?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학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다. 여기서 뭘 제시를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내가 얘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수능이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뭐라고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딜레마예요. 이 수능을 남겨놓으면 남겨놓을수록 고교학점제는 실패합니다. 무조건. 또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려서 절대평가 다 하고 제대로 하려니까 수능을 약화시켜버리죠.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도 여기서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죠. 저도 예측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결정돼 있는 건 절대평가를 지금 대다수 과목들이 하고 있으니까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얘를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성취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도구. 고민 제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수능이 남아있으면 돼요. 수능마저도 만약에 이상해진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도 지금 결국은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지금 뭐 수상도 빼고 이러는데도 대학은 자신감을 보여요. 이거만 줘도 우리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 선택이랑 세특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엊그저께 기사에도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나 되게 활동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2월달 지나서 이번 달 되면은 작년께 보이거든요. 와 봤더니 그 선생님이 한 줄 써준 거야. 세특을. 그냥 망했죠 이제. 예.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애들한테 학교 선생님이랑 친하게 잘 지내, 선생님한테 좋게 써달라고 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고교 학점제만 놓고 보면 종합전형은 무조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원래 축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시가 세지고, 그렇죠? 뭐 교과도 여전히 평가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뭐 이렇게 되면 종합전형은 힘을 못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아직은 미정 상태. 그러니까 2024년 내년 2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가 과목이 내신이 일단은 대다수가 절대평가인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당장 세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신 결국 정시 같은 경우도 내신 약화가 되면 강화는 되지만 지금 고교학점제랑 미스매칭 되는 거. 그래서 학생부 반영 추세도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결국 뭐 아까 제가 거기 스킵했군요. 지금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 시작한 거 아시죠? 작년에 서울대가 정시로 40% 뽑으라니까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뽑으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거든. 그렇게 뽑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린 정시를 하긴 하는데 교과 생기부 반영하겠다. 서류를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고3 애들 고대가 합류했어요. 고대도 정시에 교과 성적을 반영하겠다. 서울대랑 고대 차이는 서울대는 서류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고 고대는 그냥 성적을 반영한다고 해요. 일단은. 그리고 서울대는 이미 결과도 나왔죠. 한번 했으니까. 영향력은 생각보다 미미한데 왜 그러냐면 뭐 저희가 생각해도 뭐 뻔히 생기부 보겠다는데 생기부 안 좋은 애들이 지원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시험 삼아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나 수능은 좋은데 생기부 개판인데 나 붙여주나 안 붙여주나 하면서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러져서 갔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미미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장치는 결국은 학생부 이제 정시도 수능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건 현행 입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현행 입시인데 근데 지금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내년부터. 그쵸? 내년에 2월 달이나 돼야 확정이 된다. 그럼 우리 그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대학의 움직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움직임 뭐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료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으로 하려다가 처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좀 넣었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과도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서류를 넣겠다. 최저도 넣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대학들이. 종합도 지금 결국은 세특이나 선택 과목을 지금 중시하되 여기도 지금 어쨌든 수능도 지금 첨가시키고 그쵸? 수능만 안 보겠다는 거죠? 역시 서류도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요소들이 지금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혼합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교 학점제는 어차피 결정이 된 거고 그럼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준비를 시켜야죠.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야죠.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내년에 대입제도 개편을 확정을 하는데 6월쯤 되시면 일단 시안이 발표는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일단 여론 떠보는 거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 막 찬반이 일겠죠.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설명만 들으시면 내년 2월만 되면 모든 게 윤곽이 확실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대학들은 이때도 아직은 지금 애들 대입하고 있죠? 얘네들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중2 애들이 고3 고2 돼서 고3 시험 볼 때까지는 2027년, 즉 2028학년도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대학은 꼭 그 학년이 고2가 될 때 4월까지 그 학년이 대학에 어떻게 뽑겠다라는 요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해요. 요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요 부분보다도 요 부분이 나와야 사실은 우리 이제 앞으로 학원도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보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행을 봐도 미래도 보인다. 결국 절대평가여도 대학이 그러면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시나리오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진짜 다 절대평가되고 수능도 무력화되고 그랬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학은? 뭐 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평가할 방법을 만들어야죠. 뭐 옛날처럼 본고사를 부활을 시키든
이게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요거 보고 대학들이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난 이렇게 뽑을래. 하고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만약에 정시가 확대돼 있어. 그럼 뭐 대학도 그럼 정시 비중을 늘려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게 확정이 되고 대학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반응이 갑자기 없던 게 확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잘 보시면 영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에는 교과면 내신, 정시면 수능 완벽하게 나뉘어 있던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섞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지금 아까 수시, 정시 통합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흐름이 평가 자체가 절대평가 얘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미 정해진 것도 있고 하니까 대학 입장에서 평가를 그것만 갖고 다 못하겠는 거야. 내신만 갖고 교과 못 뽑겠는 거고 수능만 가지고 정시 안 되는 거야. 합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답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죠. 대학들이 아마 이때 거의 혼합식으로 많이 계속 갈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지만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평가 요소에서 이제 학원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점수만 올리고 이런 부분은 좀 의미는 없어요. 좀 학생부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엔 뭐 수시파, 정시파, 뭐 내신하는 애들 뭐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얘네들은 지금은 유효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중3 애들까지는 그렇게 가셔도 돼요. 너는 수능하고 너는 교과로 하고 그래도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그 안에도 지금 변화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을 융합시키는 부분에서 학원은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요거는 뭐 저도 당장은 답은 드릴 수 없고 서로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뭐 어찌 보면은 뭐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초등부부터도 뭘 준비시키셔야 돼요. 이걸 잘하려면 준비시키셔야 돼요. 중학교는 더 중요해졌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현행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 안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입시제도의 틀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대응하고 이 결정이 됐을 때 시나리오를 짜놓으셔야지. 내가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할 거고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아까 학령 인구 줄고 이게 뭐 학원만의 문제는 아니죠. 저희 사회 전체적인 산업 구조의 문제가 됐고 그 여파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원장님들도 그런 변화에 대한 생각도 깊으시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다라고 저도 믿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은 뭐 제가 조금 이제 개괄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서로 좀 토론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지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